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기업, IT기업, 고학력, 고소득의 노동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소기업, 경기 민감기업,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하는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K형 양극화라고 지칭했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K형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새로운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권 계급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를 상속시키는 구조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특정 계층 자녀들의 특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정책으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에 예산 확장 재정을 통해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도 챙기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학력보장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법입니다. 담당 교사 지정, 보조인력 배치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학 장학금 제도를 대폭 늘려서 4조 7천억으로 이번에 올해 예산에 7천억을 늘렸습니다. 하위 소득계층의 우리 대학생 자녀들을 거의 50%, 100만 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최소한 350만 원 이상. 사립학교 등록금이 720만 원 된다고 그랬을 때 50% 이상 보장함으로써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도록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코로나19 이외에 가정환경, 학생 건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어느 정책보다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되 제도를 더욱 정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그런 어떤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또 연령 간 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서울런처럼 온라인 방식을 통한 교육 강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학교라는 공간만이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학습 공간,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훌륭한 교육 자료 같은 것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하고 교육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입시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교육을 부족하게 받은 경우에 그 학년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격차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그 지금 코로나로 영향받는 학년들이 대학에 갈 때 이렇게 특별 입시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저출생 문제로 학령 인구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 기회는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의 질 차이가, 격차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면 수업을 못하면서 원격 수업 체제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그런 원격 수업에서도 많이 배제되고 있고 이러면서 수업 격차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밀학급, 학급당 학생 수 인원을 저는 한 15명까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벌어진 이 학습 격차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약 87%가 학습 격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이 전체 학생들에게 확대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또는 15명 이하로 줄이면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격차도 많이 좀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격차 그리고 교육 양극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심각한 수준에 달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주장했습니다.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왜냐? 기초학력은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과정만 제대로 마쳐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입니다. 그렇지만 2016년 이후에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겹쳤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미달 비율 해소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학생, 학교, 교육청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겠죠. 지금 국민지원금 88%, 90%, 10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빈틈없이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교육 격차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도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 제한의 문제, 그 다음에 학습 환경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더욱 교육 격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을 그 교육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안타까워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교육 격차 해소의 문제가 단순히 본인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에 좀 더 친화적이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고 있고 그런 교육적 격차가 부모의 경제적 차이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준이나 환경의 차이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교육 시스템과의 접근성 문제 국가가 어떤 식으로 공교육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에게 차별화되지 않은 교육 시스템을 또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다 합쳐져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고 입시 제도를 숱하게 변경해 가면서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학벌 위주의 사고에 찌들려 있던 어떤 기성세대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얼른 해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교육 격차를 만들고 있는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점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고 개인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세대와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성찰하고 확실한 현실을 진단하고 또 그에 맞는 해법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회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 열린민주당이 교육 전문가인 우리 강민정 의원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학업 성취도 차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담당해왔던 최소한의 돌봄이 전부였던 과거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구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체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자녀로 둔 맞벌이 가족의 돌봄 부담은 감소했습니다만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에도 배제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모든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서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점을 강화해서 돌봄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와 디지털 기반으로의 산업의 전환은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직된 학교 시스템과 규격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평가제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돌봄과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해서 비대면 사회에 걸맞게 학습자 개별의 성취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돌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경쟁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학습자 중심 평가 체제, 미래형 교육행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미래의 학교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격차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몇몇 분들은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위를 막으려고 하십니다. 뚜껑을 덮으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를 막는 게 아니라 아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식과 비지식적 교육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일타 강사 많잖아요. 온라인 강사 많고 소위 에듀텍이라는 여러 가지 기계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가 더 인기가 있잖아요. 단순 지식의 전달은 최대한 에듀텍을 사용해서 표준화시키고요. 최고의 선생님들부터 듣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가능한 개별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1:1 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정말 초지식 사회, 정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초지식 사회 창의력이 필요한데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 밖 교육이 중요하고요. 단순 지식은 기술로 해결하고 그 외에 창의력과 여러 가지 팀 플레이나 이런 사회 공동체의 교육들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국방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 그대로 놔둬버려.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됩니까? 교육 문제는 정부가 주관해야 돼. 절대 사교육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왜? 이 사람들 멋대로 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굶더라도 자식을 최고도의 교육을 받게끔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법조인도 되고 뭣도 되고 다 그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높아가지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에? 그러면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무슨 정서적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12년 동안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 학생들의 적격에 맞게끔 그 교육을 담당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분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까지는 무조건하고 얘를 가르치는 것을 정부가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만 불공정이 없어져요. 이제부터 정신이 차려갖고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가 허틀어진 이 교육 제도를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한국민당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보편적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 빈자,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삶이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국가입니까? 우리 통일한국당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경제력, 지위, 고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나서겠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이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이 누구나 비대면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복지를 반드시 보편적 복지로서 우리 통일한국당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런 기성 정치권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의 자유를, 삶을, 인권을, 복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